엔비디아가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목표일이 6월 12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2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에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어진 대중 수출 규제, 또 대형 기술 기업들의 투자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한 겁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44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96센트를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단연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한 데이터 센터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늘었습니다. AI 시장 최전선에 있는 오픈AI의 챗 GPT를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이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그만큼 강력함을 시사합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현분기 가이던스. 엔비디아 측은 450달러의 매출액을 예상했는데 이는 전망치인 459달러를 소폭 밑도는 수준입니다. 만약 H20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전분기 매출은 25억 달러, 다음 분기 매출은 80억 달러가량 높았을 거란 설명입니다. 정규 거래에서 보합권에 머물렀던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며 한때 6%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러자 지수 선물도 일제히 랠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20분 현재 나스닥 선물은 0.8%, S&P 500 선물은 0.5%대 상승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은 젠슨 황 CEO의 다음 한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오늘 결과에 힘입어 증시 낙관론이 되살아나는 한편 시장의 관심이 관세 뉴스에서 다시 AI 잠재력으로 옮겨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규 거래에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 약세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0.5%대 밀린 채 마무리됐습니다. 장 후반 5월 FOMC 의사록 공개 직후 지수가 다 함께 낙폭을 벌렸는데 올해와 내년도 미국의 GDP 전망이 3월보다 낮아질 거란 예상과 함께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받을 거란 전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데 동시에 당분간 금리 인하는 보류해야 한다는 매파적 기조도 확인됐죠. 그러자 국채 금리가 오르며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대중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하던 엔비디아가 하락 전환하고 테슬라는 낙폭을 벌리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장 마감 후 테슬라가 6월 1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잡았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스타쉽 발사 실패, 비트코인 하락 등의 1%대 내렸던 테슬라가 애프터마켓에서 2% 가까운 반등을 시도합니다. 세일즈포스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략적 투자 성과가 두드러지며 기업용 사스 시장 내 지속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4% 가까이 올랐습니다. PC 제조사 휴렛 패커드 3분기 EPS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자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15%대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C3AI, 호실적과 함께 베이커 휴즈와의 파트너십 연장을 발표하자 애프터마켓에서 12%대 폭등합니다. 가성비 화장품으로 유명한 엘프뷰티, 기대 이상의 매출과 함께 유명 모델 헤일리 비버의 메이크업 브랜드 로드를 1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3% 가까이 오릅니다. 트럼프의 대중 수출 금지 지시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정규장에서 10% 내외로 동반 급락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28.8%대 폭등했습니다. 에어택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앞서 엔비디아 실적의 전반을 들여다봤다면 이번엔 어닝콜 주요 내용 살펴드립니다. 지난 2년 8개 분기 동안 엔비디아는 2025 회계연도 2분기를 제외하곤 모두 월가 예상치를 평균 9.8% 초과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엔비디아 실적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죠.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에서의 총 이익률, 대중 수출 금지 관련 숫자들, 하이퍼스케일러 수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시장의 기대는 충족하고 의구심은 해소하면서 시간 외 주가 반응뿐 아니라 뉴욕장 지수 선물 흐름까지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총 이익률 변동과 대중 수출 금지 관련 숫자를 같이 살펴볼까요? 이번 실적에서 총 마진율은 두 가지로 발표됐습니다. H20 관련 비용을 제외한 71.3%의 숫자와 이를 합산한 조정 총 이익률 61%입니다. 가이던스는 전체 매출액 45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컨센서스 458억 1천만 달러를 소폭 가회했지만 총 이익률은 71.5에서 72.5%로 컨센서스 72.1% 수준에 부합했는데요. 가이던스에는 수출 통제로 인한 H20 매출 손실 약 80억 달러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1분기 중 출하하지 못한 H20 매출 25억 달러가 포함된다고 언급했죠. 그러니까 중국 수출 문제가 아니었다면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에 충분히 충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말고 매출이 급증한 지역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싱가포르는 그동안 엔비디아 칩의 중국 우회 경로로 언급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기 리스크를 뚫어내며 글로벌 수요 다변화를 통한 회복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어닝콜의 또 다른 포인트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입니다. 블랙웰 중심의 성공적인 전환,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오픈 AI, 구글의 여전히 폭발적인 수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일본까지 확장하는 AI 인프라 등 AI 팩토리 프로젝트, 그리고 양자,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신성장 동력이 모두 언급된 어닝콜이었습니다. 먼저 블랙웰. 이번 실적에서 엔비디아 블랙웰은 컴퓨터 매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호퍼에서 블랙웰로의 전환이 거의 완료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블랙웰 GPU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B300 시스템 샘플링은 이번 달 시작, 양산과 출하 계획은 이번 분기 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AI 추론, 1년 만에 10배 성장,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추론 수요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AI 인프라, AI 팩토리 관련 내용은 향후 엔비디아의 주요 캐시카우를 더욱 단단히 해줄 텐데요. 이번 분기 진행 중인 AI 팩토리만 약 100개, 이전 분기보다 2배 늘어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대만에서 AI 팩토리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고요. 머지않은 미래, 수십 기가와트 엔비디아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는 세계 최대 규모 양자 연구 슈퍼컴퓨터 센터를 개소한다고도 하죠.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비해 중요도는 낮지만 게이밍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AI를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젠슨 황 CEO가 말하는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칩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중국 판매를 중단하라 지시했다 전해지며 케이던스, 시놉시스 등 반도체 소프트웨어 설계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지속되는 규제 관련 노이즈는 당분간 기업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정신없었던 간밤, 각 외신에서 나온 단독 보도 내용도 훑어보시죠. 먼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6월 12일이라고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존 6월 말보다 빨리 만나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 서비스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율주행 차량과 AI를 중심으로 전환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작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 흔들리는 브로맨스의 중심에 중동 AI 프로젝트가 있을지 모른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오픈 AI는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CEO는 여기에 자신이 이끄는 XAI가 포함되지 않은 데 불만을 제기하며
해당 거래를 불발시키기 위해 애썼다고 전해지고요. 어쨌거나 머스크 CEO가 분노의 초집중을 발표한 이후 테슬라 주가는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애플의 WWDC 관련 루머도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 기자는 애플이 iOS 26 출시와 macOS 26 소프트웨어 재설계를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브랜딩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엔 솔라리움이라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될 걸로 보이고 에어팟의 실시간 번역, 비전 프로 헤드셋의 시선 스크롤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거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와 이란 협상 결렬에 대한 우려감에 WTI 원유 선물이 1.6% 오른 61.8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의 4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함에 따라 미국의 국채금리도 재차 반등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4bp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2025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